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저는 맨날 요 수업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실습 갔을 때, 처음은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실습 갔을 때 케이스 스터디 하잖아요. 근데 환자 중에서 되게 잘생긴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서로 케이스 잡겠다고 서로 우리 같은 조원들끼리 가위바위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연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저께 뭐 하셨어요?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우리는 그걸 다 쓰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레포트를 썼더니 교수님이 야 너네들 연애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조현병 환자였었고요. 그 재수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재수할 때 헤어졌대요. 그 충격으로 이제 조현병이 발발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병정 성격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셀프 케어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네, 완전히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셀프 케어를 가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손 좀 씻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손 씻겠다는 거예요. 잘 됐다. 우리 머리까지 감을까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 못 감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오바를 했죠. 제가 머리 감겨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리 오세요. 제가 감겨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친구를 끌고 가서 물을 건져주면서 머리까지 감겼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목욕까지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젊고 잘생겨서 제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정말 못된 것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 해놓고선 그 다음에 제가 한 2주 동안 실습을 했는데 2주 동안 정말 재밌게 저 나름대로 정말 재밌게 그리고 이 사람도 되게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했다. 우리 간호는 이렇게 정신간호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만족도를 느끼면서 이제 저는 실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있었었죠. 근데 한참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남자가? 저는 남자친구 없었으니까 괜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약간 흥분하면서 누가 나를? 이러면서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실습할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딱 앉아있는데 눈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한테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동에 있을 때는 잘 몰라. 환자복을 입었을 때는. 근데 이 사복을 딱 입으니까 이 환자가 정신과 약을 먹는 환자인 것 같아. 눈이 딱 그 눈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랑 가갖고 둘이 같이 가서 혼자 가기 좀 그렇고 둘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간호 학생이고 본인은 환자입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스타일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뒤돌아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발작을 해서 그때 응급실로 그 사람 끌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병원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간호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함부로 다정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너무너무 순수해요. 너무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주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요. 제가 잘해주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봐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저 정신과 할래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 자 일단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시는 특히 정신간호 국시는 정말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내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게 공부하면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신간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도 다 합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훑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정신건강 개념이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거 진짜 쉽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다 맞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인간관계, 그리고 의사소통, 그래서 설리반, 페플라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분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얼추 다 맞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과정 중에서 사정 부분, 이것도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다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헷갈려요. 중재에서 환경요법, 뭐 인지행동요법, 활동요법, 약물요법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물요법 왠지 약해진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기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